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2020 센서스 준비와 홍보를 위해 1,900만 달러를 배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이민 법원 소송 적체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모든 뉴요커가 은퇴 플랜에 가입하도록 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편을 이용해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탄핵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펠로시 의장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적절한 통화를 통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 추진의 배경이 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이고 헌터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씨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을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탄핵 추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은 이 나라의 나쁜 일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관련 사안은 대통령에 대한 괴롭힘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탄핵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탄핵안이 발의돼 하원을 통과하고 이후 상원으로 넘어오더라도 상원 다수인 공화당은 즉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2020 센서스 준비와 홍보를 위해 1,900만 달러를 배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센서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초이며 관련 예산 규모도 전국 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게 시정부가 지원하는 센서스 예산은 시정부가 설립한 컴플리트 카운티 펀드에서 지급됩니다. 예산 지원에 선정된 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2만 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배정받으며 센서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센서스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시의회가 지난 8월 커뮤니티 단체에 400만 달러를 배정한 것에 이어 1,000만 달러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하는 풀뿌리 기반 운영을 통해 뉴욕 시민들이 내년 센서스에 어느 때보다 많이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501C3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나 해당 단체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는 단체로 법률,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와 종교, 예술, 교육단체 등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이민 법원 소송 적체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 적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서 현재 심리 중인 이민소송은 100만 7,1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비활성 케이스 32만여 건을 합하면 적체 소송 건수는 약 13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고서는 2018-2019 회계년도 11개월 동안 38만 4,977건의 신규 소송이 추가됐다고 밝혀 이 추세가 이어지면 9월 한 달 동안 약 4만 건에 달하는 소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17만 5,739건이었습니다. 소송 적체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들의 행정 종결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고 행정 종결된 소송들을 제기하도록 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도 적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를 대폭 증원하고 신속 재판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적체 해소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회계년도에 완결된 소송은 21만 5,569건으로 3.9%가 늘었지만 이민 단속이 강화돼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송 처리 속도가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은퇴 저축 플랜이 없는 뉴요커에게 시정부가 은퇴 플랜을 제공해 모든 뉴요커가 은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01K나 IRA 등의 은퇴 저축 플랜이 없는 노동자에게 시정부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제안한 뉴욕시 은퇴 플랜은 2021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뉴욕 시민으로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개인의 자유의사이며 가입할 경우 수입에서 3%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이렇게 모인 돈은 시가 선정한 금융사를 통해 투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주가 이 플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원들의 봉급에서 3%를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 저축 플랜을 이미 제공하는 업체들은 뉴욕시 은퇴 저축 플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 플랜에 가입한 고용주나 고용자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장실은 뉴욕 시민의 평균 연간 소득 5만 850달러를 예를 들어 5%를 적립하고 4%의 수익이 날 경우 30년이 지나면 은퇴연금으로 14만 6,274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요커의 57%가 은퇴 저축 플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만약 이 플랜이 시행된다면 100만 명의 뉴요커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무임승차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 3억 달러의 손실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버스 승차 시 요금을 내지 않은 승객이 25.3%를 기록해 1분기 22.6%보다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하철 무임승차는 3.9%로 1분기와 비슷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등에서의 범죄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무임승차와 더불어 역이나 지하철 내 방뇨나 흡연, 쓰레기 투척 등의 삶의 질 관련 범죄율은 지난해보다 44%나 증가했습니다. 올 8월까지 발행된 소환장이나 벌금 티켓은 6만 4,588장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만 4,910장이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무임승차와 지하철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4천만 달러를 투입해 트랜짓 경찰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경에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돼 체포되거나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의 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체포된 사람의 89%가 흑인, 히스패닉 또는 아시안이었는데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체포 내역을 보면 인종차별 관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폐지되면 뉴욕시 8개 특목고의 아시안 학생 비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면 히스패닉계 학생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정책 리서치 기구인 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 폐지 후 아시안 학생 비율은 현재 58%에서 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백인 학생 역시 현재의 28%에서 18%까지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흑인 학생 비율은 현재 4%에서 17%로 히스패닉계 학생은 현 7%에서 27%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현 55%에서 36%로 줄어들고 여학생이 현재 45%에서 64%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특목고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퀸즈 지역이 현 36%에서 32%, 브루클린 33%에서 29%로 소폭 감소하고 맨하탄이 19%에서 11%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브롱스는 현 5%에서 22%, 스테튼 아일랜드는 현 6%에서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개정 SAT가 아시안 학생들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안 학생들의 성적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어제 발표한 2019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 아시안의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223점을 기록해 백인 등 타인종을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올해 전체 평균 성적은 1,059점으로 전년의 1,068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음에도 아시안 학생들만 전년과 동일한 평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백인 학생의 경우 평균 성적이 전년보다 9점 하락했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역시 각각 13점과 17점 낮아졌습니다. 독해, 쓰기 영역에서 아시안은 586점, 수학 영역에서도 637점으로 백인 등 타인종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 척도로 여겨지는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아시안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은 4년제 대학 진학 첫 해에 C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75% 이상인 응시자가 전체의 75%로 나타났으며 백인은 57%에 그쳤습니다. 뉴욕의 경우 2019년 고교 졸업생 중 아시안 평균 성적이 1,184점으로 백인 등 타인종을 앞섰으나 지난해보다는 6점 하락했습니다. 뉴저지는 아시안 성적이 1,269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상승했으며 뉴욕의 아시안 성적보다 높았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뉴욕시 프리킨더가튼 이원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인 학부모들이 한국어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부터 2020-2021 학기 프리킨더가튼에 추가 신설할 이원 언어 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8일까지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회장은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학생들은 한국어와 영어 등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신청자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 신청은 프리-K에 입학 예정인 한인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신청해 줄 것으로 요청하면 프리-K 학교 책임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퀸즈 플러싱에 있는 PS32 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한데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오클랜드 가든의 PS107과 PS130, PS21, PS213 초등학교 이원 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제10지구 시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진 그레이스 유 후보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LA시 제10지구 시의원직에 재도전장을 낸 그레이스 유 후보. 첫 출마 당시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기치로 내걸어온 그레이스 유 후보는 주기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10지구 주민들이 뭐를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 지역마다 뭐가 제일 중요한다는 거를 알고 있죠. 제 컬리그들하고 부탁해갖고 우리가 다시 주민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기회를 주자. LA시 현 당국의 불투명한 행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을 비롯해 LA 경찰국과 LA 셰리프국 등 정부기관들의 권력 남용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부패 척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government transparency, accountability 그게 필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해요. 우리 FBI investigation이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A lot of corruption. 현재 LA 시의회 10지구에는 유 후보 외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총 12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선거자금 부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전망은 밝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사회에 지원만 있다면 아시아계 여성은 물론 최초의 한인 여성 시의원이 될 수 있다면서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 시의원 10지구 예비선거는 내년 3월 3일에 실시되며 유 후보는 결선 진출을 위해 약 8,000표를 얻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가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LA 카운티 관할 구역 내에서 일반 가양 담배와 가양 전자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LA 카운티 내 모든 담배 판매 소매업소들이 카운티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2차 표결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표결 30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90명이 중증 폐질환에 걸리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전자담배를 피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후 맨하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관저에서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여성 학부모 18명을 초청해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다과회에서 김 여사와 학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와 3세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학부모들은 김 여사에게 한인 2세들의 한글 교육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뉴욕 아일랜더스의 새로운 홈 경기장이 될 벨몬트 아레나 건설 프로젝트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43에이커의 주 소유 유휴지에 19,000석 규모로 건설되는 새 아레나는 13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10,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된 벨몬트 아레나에서는 오는 2021-2022 시즌부터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올해 랜드마크로 지정된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틸랜드 서점이 랜드마크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딩의 소유주인 낸시 베스 와이드는 랜드마크 지정으로 건물 철거나 변형을 못하도록 제한되면 관리 비용이 상승해 결국 서점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이드는 법정에서 랜드마크 위원회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겨울방학을 당초 12월 24일에서 12월 23일부터로 변경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하루 앞당겨 겨울방학을 시작하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겨울방학 기간은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열흘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